정치인은 여러분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싸울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찔리지 않는 사람을 찾으시면 됩니다. 찔리면 권력과 못 싸워요. 자기가 자기 약점을 제일 알고 신경 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 이슈 있는 사람이 부동산 문제 공격 못하고 항소 포기 이슈 있는 사람이 항소 포기 못하는 겁니다. 이쪽 저쪽의 권력들이 오랫동안 저를 탈탈 털어왔습니다만 탈탈 털어도 나올 건덕지가 없으니까 저런 채널A 사건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것으로 그동안 엮어보려 해왔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이후 지금까지도 이쪽 저쪽이 저를 공격하는데요.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평생 부정한 돈을 받거나 접대를 받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갑질한 행동들 전관예우 해주거나 사건 무마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게 단 하나라도 나왔다면 저는 산산이 부서졌을 겁니다. 그러니 제가 권력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찔리지 않는 여러분의 도구가 된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렀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 첫날 저는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선민후사를 말하면서 제 출마를 포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이기기 위한 솔선수범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과 달리 총선을 이길 생각이 없는 힘센 사람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뭔가를 그냥 공고히 하고 권력을 공고히 하는 사람들 말이죠. 3월을 기점으로 이종섭 호주 대사 사태 등 그리고 의대 사태 등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나왔죠. 당시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상업적인 극단 유튜버가 이 총선 지자라고 하는 말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황당하게도 그런 유튜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4월이 되자 대통령께서 의대 담화를 밀어붙였고 저는 아니 왜 2,000명이어야 하냐 1,999명이면 되면 왜 안 되냐 500명씩 나눠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텨봤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갔습니다. 나중에 안 얘기인데 윤 대통령이 군 고위 간부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재판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의대 증원의 속도 조절 문제를 가지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선거 막판에 2조 심판이라는 좀 다소 구태스러운 선거운동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개헌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절박한 감정적 호소만이 우리의 개헌선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루에 17곳 돌아다니면서 점심 저녁 안 먹고 뛰었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바로 선거는 저의 선거 패배는 한동훈의 책임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선거는 결과 책임이니 바로 수용하고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지고 나서 지도부 사퇴 안 하면 어떻게 되냐는 정당사에서 누구도 고민해보지 않은 희한한 고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심이라는 거 참 신기합니다. 총선 패배 이후 열린 당대표 공선에서 저는 당시 민심 공이 63%를 얻어서서 당선됐습니다. 그 선거에서 특이했던 점은 윤 대통령님 측에서 김건희 씨 익십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저를 낙선시킬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풀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때 익십했다고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 지금 공천 개입, 금품 수수 사건들이 터진 상황에서 제가 김건희 씨한테 맞춰줬다면 이 당의 보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씨 관련해서 저에 대해서 출처 불명의 찌라시 같은 것들이 단톡방에서 막 돌아다니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믿지 마십시오.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조금 비틀고 과장하면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저는 그분과 식사조차 한 자리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저에게 무슨 쌍욕 같은 걸 했다라는 것도 사실처럼 돌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공적인 관계에서 누구에게도 그런 선 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윤 대통령에게 잘못을 바로잡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그런 과한 언행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저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당대표가 된 후에 윤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들은 저를 몰입하고 축출하려는 시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요. 저를 당대표에서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게 실제로 있었고 실행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온 일이 이번에 저를 제명시키는 구실로 썼던 익명 게시판 사건입니다. 2024년 11월에 익명이 보장된 당의 게시판에 익명이 깨져서 실명이 공개된 일이 발생했죠. 그 일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되는 구체적 사정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대부분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직적으로 나온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죠. 제가 제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당의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됐죠. 제가 정치를 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이니 제 가족들에게 저는 미안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미리 알았다면 제 가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겁니다. 저는 정치인의 가족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고 정치인과 무관하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를 제명하고 찍어내려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무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저를 제명해 두고 하기로 정해두고 진행한 것이 분명한 당의 당감이 윤리위는 제 가족이 쓰지도 않은 글을 제 가족이 쓴 거라고 완전히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제 가족이 쓴 사설 같은 걸로는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조작한 걸로 보여요. 이 부분을 제가 경찰에 직접 고소해서 수사 중입니다. 조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당감이나 윤리위조차 근거가 없어서 발표하지도 못한 허위 내피셜을 떠들어댑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그걸로 제명했어야죠. 여론조작 전문 제3팀이 있다는 둥. 조작이 드러나니까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작이 문제라는 둥. 하루에 글 몇 개로 무슨 여론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는 둥.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적도 없고. 그러면서 근거 없이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저의 제명이 단계 때문이 아니라 저의 리더십 문제를 총합적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계엄을 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계엄은 잘못이지만 탄핵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저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 싶어요.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든 탄핵을 막아보려고 했으니까요. 폭주하는 민주당 정권에 정권 넘겨준 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을 했더라도 한독수 옹립인이 한식으로 가지 않고 윤호개인 극복했다면 선거에서 충분히 해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파기 환송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를 극복했다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저는 탄핵이 아닌 길이 있을지 최선을 다해 찾았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설득해서 조기 퇴진 약속, 이선 후퇴 약속을 받아내고 1차 탄핵을 기각시켰던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잊으신 것 같은데 그날 일면 조간신문 탑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제목이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게다가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탄핵하지 않았다면 유혈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탄핵이 나라를 위해서, 보수 정치의 존속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점과 당대표 축출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서적으로요, 탄핵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처에 가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길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있었다면 저도 그 길을 갔을 겁니다. 저만큼 이재명과 세게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도 통과시킨 사람입니다. 길이 있었는데도 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윤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언행을 한번 보십시오. 군 동원을 쉽게 생각하시고 책임을 미룹니다. 만약 그때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고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했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아시지만 저는 그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막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탄핵으로 제가 굉장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 망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맙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미국이 변화무쌍하게 압박해오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약세를 바탕으로 폭주하면서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의힘은 정적을 조작으로 제명하고 선거 좋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있습니다. 양극단의 극단주의 세력들이 주류를 잠식하고 상식 있는 다수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위해서 반드시 지키고 나가야 할 기준이 뭘까요? 헌법, 사실, 상식입니다. 첫째, 헌법.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경쟁을 장려하면서도 약자를 보호합니다. 보완할 점들은 있지만 우리 헌법은 시대 정신에도 맞고 위대합니다.
계엄, 그리고 윤호개인, 이건 바로 이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정치입니다. 둘째, 사실 탈진실의 시대라고 멋지게 말합니다만 한마디로 그건 탈진실이라는 건 협잡과 사기입니다. 사람들은 단기적으로 거짓에 속기 쉽고 대중이 거짓에 속으면 역사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아직까지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선동은 왜 나쁘냐?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의 다 왔습니다. 주변에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정치의 조건입니다. 셋째, 상식입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다수의 생각이죠. 모두가 공감해온 상식을 권력을 가진 쪽에서 깨부수면 사회가 정글이 되고 맙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살리려고 사법 시스템을 깨부수고 국민의힘의 일부 인사들은 자기 사익을 위해서 조작으로 정적을 찍어내고 오히려 민주당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바로 상식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헌법, 사실, 상식만 지켜도 좋은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번영과 정의라는 우리의 좋은 정치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할 목표입니다. 성장하고 나서 복지한다. 그건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성장은 복지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에서 복지의 영역을 축소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과 사실 상식을 지키는 좋은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이제부터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혹시 못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우리 사회는 상식 있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여러분들처럼요. 역사를 보면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하지 않을 때, 침묵할 때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중심 세력이 돼서 사회를 퇴행시켰습니다.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상식 있는 다수가 행동에 나서면서 중심 세력이 되고 극단 세력을 양 끝으로 밀어내면서 사회를 재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극단주의자들의 먹잇감이 되어왔죠.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행동하는 다수입니다. 계엄, 옹호, 윤호개인 같은 극단주의자들이 주류가 아닌 양 끝에 있는 것은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중심 세력을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퇴행입니다.
이 퇴행을 막고 사회를 정상화시킬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하는 다수가 중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에게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비바람을 먼저 맞고 폭풍 속을 먼저 가면서 길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길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길이 됐죠.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하던 날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함께 가야만 길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 고맙습니다.